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가 진행되는 달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은 지금쯤 작년 한 해 법인 운영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익이 발생한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할 때 배당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10년, 20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도 배당 한 번도 안 받은 대표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이익이 발생한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자라면 오늘 내용을 유심히 들어주세요. 대표자이자 주주가 법인에서 돈을 빼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급여나 상여, 배당, 퇴직금이 대표적이죠. 급여나 상여는 직무 집행의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원회 보수는 법인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회 보수가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면 예외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인 임원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계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임원 보수가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급여나 상여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법인의 이익을 나누기 위한 거라면 임원 보수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 배당은 주주가 이익을 배분받는 합법적인 형식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주주죠. 회사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쌓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주주이자 대표자가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주식의 가치만큼 대표자의 가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는 비상장 주식인데도 말이죠. 법인이 폐업이나 청산을 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소득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주식의 가치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배당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회사라면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배당을 결의하게 됩니다. 배당금은 보통 4월 정도에 지급하는데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정산은 다음 해에 진행합니다. 즉 2024년 3월에 배당을 결의했다면 배당금을 받는 주주는 2024년 배당소득이 생긴 겁니다. 배당은 얼마나 지급하는 게 좋을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배당금을 받을 때 15.4%로 세금을 낸 뒤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배당을 하더라도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무조건 2천만 원에 맞춰서 배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원으로서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타소득 여부를 고려해 적정한 배당 금액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주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세율을 낮추는 것도 좋겠죠? 가족 주주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자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생각해야 할 배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정기 배당을 놓쳤다면 연 1회 중간 배당이 가능하니까요.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려면 모든 것들이 정관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거든요. 법인의 급여나 상여, 배당, 퇴직금 등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라움세무에게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